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사무자동화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시험에 대한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강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강의에 맞는 교재는 어떤 건지, 이 시험을 내가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률하고 그리고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시험 일정, 강의 구성과 함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거고, 또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강의하고 교재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하면은 두목넷, 왕두목 등식이 성립이 되는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르시면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바로 시험에 팔리는 것만 공부하는 왕두목이에요. 국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 시장에서 약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왕두목입니다. 그 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잘 돼서 좋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강의는요, 이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출도 9회 무료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 강의는 무료 강의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 있죠. 요거 외에 최신 기출 문제는 약 5,000원 정도 수강료로 결제하시면은 강의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요령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강의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나는 최신 기출 문제 강의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남는 건 없고요. 이거는 우리 미디어 스트리밍 비용이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조금 두목넷에 도와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이론 100%하고 기출문제 9회를 보고 나서 요거를 결제하셔도 되고, 우선 이제 결제를 교재랑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신 다음에 개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다 본 다음에 개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결제를 하게 되면 수강 기간이 아마 6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6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요 또 최신 기출 문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도 자주 문의를 하세요. 교재는 영진닷컴 2020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미니족보였는데 절대족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되고, 제가 쓰는 책이 2권이 있어요. 종류가 이것도 있고 기본서도 있습니다. 약간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본서를 미리 구매했는데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솔직히 구성이 많이 달라요. 이 미니족보는 교재를 딱 펼치면은 한 포인트의 한 면에 이렇게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정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약간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로 한다라는 거, 기본서라고 이야기할게요. 기본서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 환불을 하거나 반품하셔서 이걸로 변경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 시험의 합격률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도, 이게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응시 자격이 필요해요. 합격률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이쪽에 있는 항목이 이제 회차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접수 인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응시한 분들, 시험장에 가신 분들이고,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딱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합격률이 33.5% 이렇게 되죠. 이때 시험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평준화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접수를 6,000분 정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500분 정도밖에 응시를 안 하셨어요. 이 합격률은 요 응시자에 따른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률, 접수자에 따른 합격률은 여기서 약 10%씩 더 빼야 돼요. 시험을 포기하니까. 근데 지금 저하고 같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부탁 말씀드리는데, 접수를 하셨다면 시험장까지 가야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시험장에 가면 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접수를 했다, 시험 보겠다 하면 끝까지 가야죠. 돈이 아깝잖아. 접수비 아깝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합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70%대 나오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없어요. 네?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60%, 이게 말이 되는 합격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무자동화가 쉬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뭐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 그 알파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문제를 난이도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낸대요. 그래서 뽑아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은 이 시험은 그냥 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기 합격률이 이거보다 낮아요. 근데 사실 실기는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공단에서 공개 문제를 주거든요. 이 공개 문제 과목당 12개를 줘요. 그 중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얘는 문제은행이고 얘도 문제은행이야. 그냥 가는 거야. 됐죠?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최근에 들어가지고 합격률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럴까, 시험 문제가 이때 개정이 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졌죠. 문제은행이 또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각오가 남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두목넷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이에요.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기사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기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3년제, 2년제 마지막 학년 1학기 때, 2년제는 2학년 1학기, 3학년은 3년제도 있잖아요. 뭐 간호학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4년제 같은 6년제, 이것도 같은 학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응시가 가능해요. 간혹 문의하시는데, 선생님, 제가 4년제를 다니는데 2학년 2학기까지 미수를 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다. 4년제 같은 경우는 총 몇 학기요? 네, 4학기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수 증명이 가능하면 얘가 응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실무 경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내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실무 경력 2년이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가 있어, 이런 기능사를 취득했거나 건축 기능사, 뭐 이런 기능사들 있잖아요.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1년간 실무 경력 하시면은 얘 또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에서는 41학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국내의 기사산업기사 중에서 자격 전공 제한이 없는, 계열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은 딱 두 가지예요. 정보처리 기사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하나,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에서 꼭 사무직이 아니어도 돼요. 서비스직이어도 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또 자주 질문하시는 게 기능사 취득자예요. 선생님,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기능사가 있는데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응시 가능한가요? 네, 군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서류들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필기시험 접수하자마자 시험 접수증 있잖아요. 출력 페이지 하단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자적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해요. 그때 바로 해버리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쪽인 분들은 직접 공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접 공단에 가셔가지고 서류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가시면 돼요. 시험 접수하고 나서 실기시험 보기 전까지만. 아셨죠? 그럼 선생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하시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이수증명서 이런 것들, 이쪽에는 경력증명서, 그리고 그거 양식이 있어요. 그거에 맞추시고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를 합니다. 공단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노동부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해가지고 응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불합격돼. 시험 100점 맞았는데도 불합격돼요. 이거 서류 제출 안 하면. 아셨죠? 그리고 또 요 외에 좀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시면은요, 1644에 80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공단에서 상담원 언니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이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단 뭐 필기시험 접수일,
또는 발표일 이때 전화하면 전화 통화 안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접수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전화해 보시면 통화가 잘 되니까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시험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지, 테스트하게 되는지. 총 4과목입니다. 첫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개론. 지금 이 하위에 있는 거는 큐넷에 올려져 있는 출제 기준에 해당하는 분류표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사무자동화의 개념, 기술, 응용, 뭐 통합사무자동화, 사무정보관리, 사무관리표준화 뭐 이런 내용 모르시잖아요. 그냥 과목이 4개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약간 하드웨어, 컴퓨터에 관련된 거 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이쪽은 경영학 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통신 이쪽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과목은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랑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회차에 산업기사 요게 시험이 있으면은 문제 번호까지 똑같고 문제 100%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과목만 시험 보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드리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으면은 요거를 제가 그냥 시험 볼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접수할 때. 그러면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못 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아예 그냥 강제로 면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출제 방식은요. 우선은 사지선다형입니다. 뭐 오지선다형 아니고 그리고 과목당 20문제씩 총 80문제예요. 시험 시간은요. 얘는 오후 시험입니다. 산업기사는 총 시험 시간은 120분, 과목당 30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0분 빠지겠죠. 그리고 합격 점수는요. 과목당 8개 이상이고 전 과목 48개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과목에 15개를 맞았고 2과목은 10개 그리고 3과목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내가 7개를 맞았고 여기는 내가 20개를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30개에 45개에 52개인가요? 그럼 충분히 합격 점수잖아요. 근데 요게 나오는 여기에 바로 3과목에서 꽈락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짠! 자, 다음에 시험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1년에 시험을 3번 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3회가 없어요. 3회 때는 정보처리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핀트가 다르다는 거. 선생님, 컴활은 상시도 있던데요? 네, 얘는 없어요.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얘는 1년에 3번만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일정 꼭 기록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회 시험이 좀 늦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기간을 이렇게 시험 날짜를 늘려놨는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이때 무슨 뭐 날짜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결정이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 접수하실 때 날짜가 결정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서류 제출을 꼭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격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필기시험 접수할 때 필기시험 접수한 다음에 수험표 출력하잖아요.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 졸업자다 또는 재학생이다 그러면 전국의 약 99%에 해당하는 대학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수수료 2,000원인가 3,000원 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여러분들 뭐 경력으로 응시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자격서류를 공단, 지역공단으로 가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역공단은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 서류도 공단 내에 비치가 돼 있어요. 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 가셔도 되고 공단에 가셔서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때만 접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접수하고 나서 여기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아무 때나 하루 날 이렇게 잠깐 뭐 점심시간에라도 가셔가지고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 안 하면 실기 접수가 안 돼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강의 구성 및 합격 공부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강의가 교재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교재 구성이 핵심 이론 학습이라 해서 아까 제가 교재 딱 펼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한 포인트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 이론 학습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약 14개에서 18개 정도 포인트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총 강의 시간이 14시간입니다. 길지 않아요.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릴 거는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 그래서 나는 이걸 완벽하게 100% 하고 넘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넘기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보세요 하는 부분들만 체크해 나가면서 빨리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시험이 어떻다고요? 문제은행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여기까지 넘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이요.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나도 몰라. 모르겠거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서 넘어오시면 이제 기출문제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지기를 하면 돼요. 아셨죠? 여기에 1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강의 듣고 체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총 약 몇 시간 정도 소모가 될까요? 약 20시간 정도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옵니다. 근데 기출문제 강의가 엄청 많아요. 연당 3개씩 해가지고 막 지금 꽤 많이 올려져 있는데 그걸 다 보라는 거야? 아니, 강의를 왜 다 봐 그걸? 네? 그냥 1년차, 총 한 3회차 정도만 강의를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도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얘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외우세요. 문제답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맞아. 그 책에 있었지? 앞에서 보는 거죠. 맞아. 그때 왕도목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구나.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은 지쳐. 지치면은 아예 시험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긴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기출문제 은행에 와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든 걔네를 출력해서 풀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3회분 정도만 강의를 보시고 그 외에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최신 순으로 6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최저 마지노예요. 최저 마지노. 적어도 15회는 보셔야 됩니다. 15회라고 하면은 5년치 정도 기출문제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한 회당 강의는 1시간 좀 넘을 거예요. 강의가 1시간 좀 넘는데 요거를 그렇게 1시간 넘고 강의 보면서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한 해 푸는데 2시간씩 걸리니까 약 3회 정도만 강의랑 같이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로든 아니면 문제은행 CBT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기출문제 출력하시든 해가지고 약 6회 정도를 보십시오. 아셨죠? 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좀 전에 제가 6회라고 그랬으니까 시간당이니까 약 6시간이죠. 강의 보고 뭐 하고 하면 얘는 여기서 약 10시간 정도 소모가 되겠죠. 더 걸립니다, 사실은. 왜?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1시간 동안 뭘 하지 않거든. 커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시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6회 정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야 돼. 교재 뒤에 보시면은 자출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해가지고 핵심 포인트가 아마 300개인가 정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에 보시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 한 10시간 정도 소요를 하시면 됩니다. 10시간. 1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내가 하루 1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열흘을 공부한다는 거고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5일을 소모한다는 거고 공부를 난 좋아해. 도서관에 가면 한 번에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 이틀이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학생 분들이 계시죠. 그 방학 때, 또는 휴학생, 취업 준비생,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고 굵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두목넷 홈페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목넷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곧 바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은행이라고 제가 웬만하면 이쪽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은행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우리 필기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 기출 CBT예요. 요것도 이제 개선을 할 거긴 한데 아직 계획은 없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단 말이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X 보이시죠? 내가 풀고 나서 답안 이게 응시하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X 누르면은 내가 틀린 문제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회차 기출문제를 풀고 제가 만약에 다시 시험지를 뽑아서 딱 던져주면서 풀어보세요 하고 채점을 했을 때 100점을 맞는다는 가정하에 기출문제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야 니네 기출문제 6회는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6회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눈으로 봐요. 풀지도 않고 봐요. 선생님 다 봤어요. 이거 아니고 완벽하게 내가 80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도목이 분명히 이거 문제은행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5회, 6회차 푸는데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보여? 왜 하나도 안 보이겠니? 대충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재 펼쳐서 해당하는 키워드에 해당 정리 내용을 봐야겠죠.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식의 문제. 여기 보는 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제되는 애거든요. 얘랑 얘 다 그런 애, 다 그런 애인데 만약에 이런 애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재 펼쳐서 보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요 문제은행 CBT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문제 하나 풀더라도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강의 구성하고 얘네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과목별로 볼게요. 우선 1과목은요, 기출 반복률이 약 70%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 2000년부터니까 약 20년치의 기출 문제가 있다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약 70% 정도가 기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5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그냥 20년치를 다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약 1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자, 이 과목은요, 얘는 원래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경영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최근 경영의 문제들도 나오고 법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제일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을. 저도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3과목은 얘는 프로그래밍 일반인데 앞에서 우리 합격률이 갑자기 30%로 떨어졌던 계기가 바로 얘예요. 요거 2과목. 예전에는요, 개정되기 전에는 얘는 시험 보면 19개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실수. 얘도 마찬가지 19개 맞아야 되는 거여서 여기에 약 한 회당 5문제 정도씩 새로운 문제를 갖다 끼워 넣습니다. 그거를 앞에 쪽에 배치해요.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멘붕 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게 있어? 그때부터 페이스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과목 망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만약에 너무 진짜 생뚱맞은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찍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왜 거기에 고민을 해? 그치? 우리는 몇 점 맞으면 된다고? 60점이요.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 오케이? 자, 4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얘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2과목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15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13개에서 15개 정도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목에는 얘는 버릴 건 버리고 용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이런 컴퓨터 기반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중심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출문제 100% 하더라도 60%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찍기 신공이 좀 필요해요. 문제를 보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딱 보면은 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처음 나오지긴 하지만 그런 건 틀리지 말고. 자, 다음에 프로그래밍 일반은 여기에는 C 언어 코딩이 나와요. 자바 코딩 나오고 프로그래밍 언어 원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합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또 반복해서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출문제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문제은행 자체에. 그래서 적은 회차를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15회차 이상 봐야 되지만 얘는 한 6회차 정도 보시면은 그 다음 회차 거의 다 맞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 얘도 용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보통신에 필요한 어떤 용어들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OSI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비에 대한 것들 용어 중심으로 가고 얘도 적은 회차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새로운 문제가 많이 이게 끼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문제 풀 때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표는
80점이에요. 100점 맞자는 게 아니고 80점 맞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는 내가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전체적인 학습 시간을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건 약 50시간 정도 되죠. 맞습니까? 약 50시간 되는데 약 60시간 넉넉하게 자꾸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로는 60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60시간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40대 중반이거든요. 집에 가면 뻗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시험을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봤는데 최근엔 직장인분들이 많이 봅니다. 60대 분들도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보통은 30, 40대 직장인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고 대학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대학생들 요즘에 할 거 많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 그래서 하루에 2시간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람이 없겠죠. 저는 항상 이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이거 하라면 전 못해요. 진짜 솔직하게 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요. 존경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게. 끝까지 가자고 우리. 오케이? 자,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선생님, 제가요 작년에 미니족보, 작년까지는 미니족보였는데 올해부터 절대족보로 바뀌어서 미니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19년 교재 사용 가능한가요? 네, 이 시험 개정이 안 됐어요. 그죠? 개정 후에 2017년 이후에 나온 책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교재 꼭 구매해야 되나요? 네, 기본 이론 내용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가능한가요? 잠깐 말씀드렸죠?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수강료가 왜 이렇게 낮은가요? 하셨는데 필기 합격 후 실기 결제해 주세요. 네, 실기 결제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두목넷의 주 메인 컨텐츠는 실기입니다. 실기. 필기는요, 강의를 잘 안 보세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이 기사나 산업기사 결제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사무자동화는 더 그래. 그래서 그러느니 제가 전략을 세운 거죠. 야, 필기 많이 붙이면 실기로 많이 오겠지? 홍보용으로 쓰자. 뭐 이런 마인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수강료에 대한 의미는 그냥 내가 왕두목 선생님 서버 비용 좀 줄여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그랬는데요. 이 응시 자격 서류는요,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제출 안 하면 불합격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학력이면 학력 또는 경력이면 경력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서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는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전국의 대학의 약 98%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필기시험 접수하고요. 수험표 출력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맨 아래쪽에 요거 서류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거기서 2,000원일 거예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니네 갔다 오는데 버스비만 5,000원이야. 훨씬 싼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경력 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경력 응시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 앞에 시험 일정 중에 요 자격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말고요. 시험 필기시험 접수하고 실기 접수하기 전까지 언제든 공단에 방문하셔가지고 해당 서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난 마지막 시험에 필기 불합격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불합격은 공지 안 하거든요. 근데 불합격이 뭔 불합격이었냐면은 필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서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진짜 있나? 눌러봤더니 진짜 각 시험마다 2분, 많게는 10명씩 있어요. 서류 제출을 안 했다는 거거든. 이거는 서류 제출 안 하면 합격 취소예요. 아셨죠? 자, 또 다음 필기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는데요. 필기 시험 합격일 기준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총 몇 번? 6번 시험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상시 시험 없고 1년에 3번만 시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강의 다 수강해야 되나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아니요. 핵심 이론 정도는 그냥 가볍게 배속으로 한 1.5배속 해놓고 책 보면서 얘가 뭐라고 떠드는지만 간단히 이렇게 체크하시고 기출문제도 많은 회차 말고 적은 회차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해도 되나요? 사실은 돼요. 사실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가 있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 어느 정도 한 번씩 보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보면은 그래도 남는 게 있거든, 귀에. 그러면은요, 훨씬 쉽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여기 15회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한 회차 푸는데 1시간이면 15시간 동안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까 기출문제 CBT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은 80문제 푸는데 30분이면 풀 수 있어요. 왜냐? 똑같거든. 탁탁탁탁탁탁 제출. 틀린 거 다시 보기. 해가지고 또 다시 풀고 틀린 거 또 다시 풀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망망대해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섬으로 가기 위해서 항해 중인 거죠.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무슨 시험인지 이게 무슨 과목을 봐야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둥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요 25km쯤 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방향은 제시하되 제가 이 배를 움직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꼭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열심히 노를 저으면 그 보답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배 타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면 보물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딱 열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 그 자격증 딱 꺼내서 앞주머니에 넣고 동네에 기사식당을 가는 걸 목표로 하자고요.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어깨 딱 펴고. 응? 웃자는 얘기다. 기사식당이 산업기사를 위한 기사식당은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도 저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면 이 시험은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